안 어렵죠? 자, 이제 표현들입니다. 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이 나와 있고요. 이번 법적 성질에서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그죠? 그 다음 2번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에서 1번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의와 요건이 나와요. 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요하지도 않아 놓고 병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뭐가 없더라도요? 대리권이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의 나와 있고 요건에서 갑은 수권 사실에 통지해 가지고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판례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갑이 병을 만나서 을을 소개할 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사해.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상무야.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 수요를 표시하기 위해서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이런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된다. 내용도 그 내용이고 판례도 그 내용이에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판례에서 1998을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이런 거고요. 명칭, 뭐 대리점이다, 특약점이다 이런 겁니다.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면 되고. 나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것보다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가요. 우측에 답은 대리의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답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효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적용 범위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거죠. 대리권을 수요하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 수요는 결국 뭐예요? 수권행위죠.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한 것이 뭐예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니까 뭐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임의 대리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뭐 될 수 없습니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 요건은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무다, 영업부장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직함을 쓰는 것도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상대방은 뭐이면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고 효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요건에서 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겠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물론 기본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은 뭐죠? 종류불문이에요.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뭐라도 뭐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뭐든지 상관이 없는데 교재 판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가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현명을 해야 무권 대리고 무권 대리여야 뭐가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이 현명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면 유효한 뭐가 돼요? 현명이 되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면 뭐가 아니죠? 현명이 아니다. 그러면 대리권 없는 놈이 본인을 사칭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아예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니까 아예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니에요. 아예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무엇도 될 수 없어요? 표현 대리도 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무권 대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리인으로서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전제고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현명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건 뭐예요? 현명이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사칭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아예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무엇도 될 수 없어요? 표현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핵심 판례 가지고 읽어볼게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을 행위한 경우에 성립하고 라는 말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무권 대리가 되고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수를 써서 이와 같은 대리 행위를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형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했다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뭐 한 거죠? 사칭한 거죠. 그럼 이건 아예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 될 수가 없다. 이런 취지니까 꼭 취지를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두 번째 판례에 나와 있는 직업은 투자 상담사거든요. 투자 상담사의 경우는 아무런 기본 대리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판례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갑이 을에게 인감 증명서를 교부했어요. 근데 을이 이걸 이용해서 병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표현들이가 성립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인감 증명서를 줬더니 을이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팔아먹었어요. 자, 표현제가 성립되려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하죠. 갑이 병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뭐 한 건 아니에요? 표시한 건 아니고요. 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넘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뭐예요? 인감증명서를 준 것만으로는 을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될 수 없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에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해가지고 뭔가 뭐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줬다. 이러면 뭐예요? 오답인 거예요. 만약에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줬다면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겠죠. 그런 거 없다면 단순한 인감증명서 교부는 아예 뭐가 없는 거죠? 기본 대리권이 없는 거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례.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그 권한 밖에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뭐예요?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죠? 종류불문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행위와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요. 우측에 답변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죠? 또 선이 무과실 정당한 이유는 언제 있어야 되느냐? 대리 행위 시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대리 행위를 할 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면 뭐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고요. 우측의 핵심 판례는 같은 취지입니다.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적용 범위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임의대리, 법정대리도 다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주의하실 것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남편 아파트를 부인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부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남편 아파트를 팔아먹는 것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은 것이니까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선이 무과실이라면 뭐가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핵심 판례에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안 볼게요. 그죠? 이거 보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넘겨보시면 이제 147페이지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고 적용 범위 임의대리도 적용되고 표현대리도 뭐가 되냐면 적용이 되고요. 3번 본인과 표현대리인가의 관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일단은 큰 의미 없습니다. 효과 1번 본인이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일이면 그만인 것이지 표현대리 성립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요. 2번 표현대리도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고요. 한 가지 메모해야 될 것은 표현들이 효과해가지고 밖으로 뽑아봐가지고 과실상계 가입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을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예요. 그죠? 다 했죠.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표현 대리는 뭐죠?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 첫째,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요건은 상대방이 뭐이면 되죠? 선이고 무과실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고, 또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됐어요.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고,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다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뭐가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됩니다. 일단 큰 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 풀어볼까요?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까지 끌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본인이 누구죠? 갑. 을이 뭐예요? 무권 대리인. 병이 뭐죠? 상대방.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보통 뭐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지금 문제처럼 일부러 갑을 병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바꾸는 거죠? 헷갈리시라고. 헷갈리시라고 바꾸는데 눈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눈으로 풀게 되면 지문 보다가 또 문제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을이 본인이고 병이 무권 대리인이고 갑이 뭐죠? 상대방이다. 이 정도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매명하셔야 문제 풀 때 뭐 하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표시한 을은, 을이 갑에게 뭐죠? 병에게 대리권 줬다가 뭘 했어요? 표시를 했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변호죠.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원래 병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은 뭐죠? 담보 설정인데 갑과 한 것은 뭐죠? 매매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므로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거죠. 3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이고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므로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가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고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죠? 5번.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깎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5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상속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런 개별적인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내고로 만드는 틀이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어딜 가냐면 155페이지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일단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입니다. 그럼 취소는 뭐냐?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인데요.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되는 게 뭐죠? 취소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다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가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유효란 얘기예요. 다만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뭐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유동적 유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입니다. 자, 취소는 뭐라고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합니까? 유효하지만 소급해서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럼 보자고요.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1번 본질상의 차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취소는 일단 뭐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취소라고 해야 주장을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뭐가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2번 소송상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뭐죠? 무효인 것을 거류해줘요.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취소한다고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재판을 해줍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뭐예요? 재판을 해준다. 따라서 취소 경우는 취소라고 해야 비로소 우리 법원은 무효임을 고려해서 재판을 해준다. 취소함을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3번 보종상의 차이인데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만 취소 경우에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기준은 그냥 입법자 마음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무효 취소 원인들이 나오죠. 대부분 다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공부한 건데 안 한 게 있다 그러면 뒤에서 할 거다.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뭐가 나오고 있죠? 법률에게 무효가 나옵니다. 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다. 2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죠.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만약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다. 다만 이행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효 원인이 반사회적이에요. 불법 원인 급여라면 뭐 받을 수 없죠? 반환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의 무효 주장인데 일단 무효는 뒤에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3자를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하면 특정된 사람에게 무효가 아니란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뭐죠? 상대적 무효예요. 뭐가 원칙이라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가장 바보 같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불공정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야. 이건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 것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시적 불능 무효죠. 이것도 절대적 무효. 제3자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강행복귀 위반도 무효죠. 이것도 뭐예요? 절대적 무효. 제3자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니까 개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무효면 제3자는 전혀 뭐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다. 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외를. 상대적 무효인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첫째,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죠? 상대적 무효입니다.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뭐죠? 상대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만 상대적 무효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뭘 안 하고 있어요? 취소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무효에서 보면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만 뭐예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요.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를 뭐 하잖아요?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자꾸 틀려대. 왜 틀려대냐면 자꾸 누구를 보호하려고 해요. 심리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원칙이라고요? 절대적 무효예요. 또 상대적 무효는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자꾸 틀려대. 왜요? 또 다른 게 있을까 봐. 다른 것도 막 제3자 보호할까 봐.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두 가지를 제하고는 무효는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원칙적 제3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전혀 보호하지 않고요. 자꾸 제3자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선량하셔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뭐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교재 보시면 대표지가 나오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인데 기억 의사문능력자의 무효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제3자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니은번 취소는 안 했는데 행위 문능을 위한 취소는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원시적 불능 무효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리을번 허위 표시와 미음번 비진의 표시만 예외적으로 뭐죠? 상대적 무효고요. 비읍번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도 선의 제3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뭐가 돼요? 4번이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이중요 문제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중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효 따로 취소 따로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병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교재도 예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 5살 먹은 꼬마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살이면 명백히 뭐죠?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이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또 5살 정도면 뭐이기도 돼요? 의사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을 한 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이때 갑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하면 그만이에요? 주장하면 되는 거죠.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하거나요? 취소하거나 아니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중요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다만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고요.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재판상 무효인데 교재 예를 보다시피 재판상 무효는 민법에 없어요. 회사 얘기는 상법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무효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민법 시험에서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 비로소 무효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 왜냐하면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3 전부 무효, 일부 무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